어제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더 낮춰 잡았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경제에 불안 요소가 많지만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힘입어서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더 낮춘 데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금토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준금리 자체보다도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에 더 관심이 쏠렸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그 시장의 기대, 그리고 금리는 동결을 할 것이라는 역시 시장의 기대와 부합하게 금리도 동결됐고 또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됐다. 그래서 기대만큼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집니다. 네.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7%에서 0.1%포인트 낮춘 2.6%로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한 그 액션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나 2.6%로 2019년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하향 조정하게 되는 결과는 어쨌든 3개월 전에 2019년 경제를 바라볼 때랑 지금에 와서 역시 2019년 경제를 바라볼 때 더 부정적인 또 하방 압력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 많이 작용하면서 소비 부진이라든가 수출 부진까지 계속 우려되면서 2019년 경제가 종전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또 못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에 이렇게 하향 조정한 것인데 2.6%라는 그 숫자 자체는 여전히 다소 2019년 한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잠재 수준의 성장세라고 밝혔지만 잠재 성장률 자체가 기존 전망치보다 떨어졌을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대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이라고만 생각해 볼게요. 땅을 이마지기 혹은 얼마큼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정도 땅이 있으면 기대되는 벼의 생산량이 있잖아요. 네. 쌀의 생산량. 네. 그게 결국 잠재 성장률 개념인데요. 면적당 이 정도의 생산은 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 경제를 보면 한국의 자본과 노동력 이런 인프라를 고려해 보면 한국에서 기대되는 기존적인 어떤 생산량이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잠재 성장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잠재 성장률 일각에서는요, 밑돌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 2.6% 이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률을 저희가 구성하는, 그러니까 판단하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생산부터 수출, 소비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네네. 분야별로 좀 따져주신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GDP라는 항목을 산업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서비스업은 어떻게 될 것이고 건설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산업별로도 전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지출 항목별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소비, 투자, 순수출, 정부 지출 이렇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니까 이 소비 부문은 부진이 좀 지속되는 경향이 좀 짙게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수출도 역시 2018년 한 해는 그나마 수출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2.7% 수준의 나름대로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본다면 2019년은 수출마저도 좋지 않게 작용하면서 좀 어려워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투자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투자가 많이 위축된 상황.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소비와 투자 이걸 합해서 이제 내수라고 하는데 내수 부분이 굉장히 위축되고 수출마저도 꺾이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18년만도
못하다 이렇게 평가 내려지는 것이죠. 예. 네. 지금 한은에서는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이제 국내 경제 우려가 크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IMF도 이제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신 그 컨셉이 뭐냐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계시죠. 수출 예. 이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근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당연히 대외 환경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바라봐야 될 텐데 네. IMF도 그렇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았고 그리고 월드뱅크도 낮춰잡았고 네. 세계 경제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 하강 국면이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시 대외 환경이 좀 안 좋아지니까 불확실해지니까 역시 그런 면에서 나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는 이런 대외적인 환경을 전제로 깔고 있는데 대외적인 환경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도 낮춰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재부나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전망치라고 하는 것들이 전망치라기보다는 목표치에 가깝다. 네. 그래서 민간에서 보는 시각들이 사실 따져본다면 더 낮춰잡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목표치와 현실이 이제 뭐 괴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일각에서는 뭐 2.3% 네. 전망도 나왔었죠. 그렇죠. 네. 꽤 큰 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네. 커요. 그러니까 괴리가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네.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미리 말씀드리면 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전망치가 왜 이렇게 편차가 크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정부 사이드는 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나 KDI나 한국은행은 전통적인 정부 사이드라고 볼 수 있고 민간 사이드, 은행이라든가 민간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경제성장률을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 것 같아요. 훈수 두는 사람 혹은 자문하는 사람은 책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던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작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좀 더 비관적으로 혹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더 객관적으로 보고 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정부 사이드의 경제 성장률,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가 KDI는 좀 더 낙관적이고 한국은행은 그나마 이제 중립적이지만 그래도 낙관적인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LG경제연구원이나 제가 기존에 있었던 현대경제연구원도 마찬가지죠. 네. 경제 성장률이 2.5%로 보고 있고 저도 역시 2019년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그 책에서 2.5%로 전망을 한 것처럼 이 민간 사이드에서는 좀 더 낮게 한국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제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했고 지금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라고 하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던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그때 꼭 인상을 했었어야 되나라는 판단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11월에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언론에서의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에는 역시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내수가 혹은 괜찮아서 소비나 투자나 부동산 경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괜찮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다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외국의 한국으로의 투자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려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11월의 기준금리 인상 그 통화정책 의사결정은 저는 적합한 그런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또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겠다. 이렇게 또 지금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정책 운영 방향을 좀 미리 전망해 본다면 어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결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만약 더 꼬꾸라진다. 그러면 이제 네.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 여력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게 지금 딜레마인 거고요. 예,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발표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의 회복 속도도 떨어지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우리나라 여건만 고려하자면. 네. 그런데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네. 2019년 한 해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디게 만들겠다. 뭐 2회로 혹은 1회로 낮추겠다. 이런 방향성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준금리를 따라서 인상할 필요가 없어진, 그러니까 동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환경,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꾸라지거나 글로벌 경제가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라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고, 그럴 경우라면 우리나라는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동결이 가장 우세한 그런 전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통화 정책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재정 정책 카드도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재정 정책도 굉장히 확장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웠고 이미 국회 통과도 되었지만 그것마저도 경기 부양 카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더군다나 한국은행 입장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못할 경우라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재정 정책, 그러니까 뭐 임시 방편이 될 수 있겠죠. 추경 얘기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추경에 대한 습관적 추경에 대한 네. 비판 목소리도 많이 있고, 이렇게 네. 되면 뭐 전문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릿고개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잠재 성장률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의 투자, 이런 것들이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당장 인위적으로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를 어떻게 좀 리스크를 없애려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 정책을 썼을 경우에 네네. 후대에 짊어질 부담, 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네. 슬프지만 보릿고개를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전문가들 진단도 있어서요. 어떤 견해 갖고 일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간다,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입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세입을 가지고 거친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의 논리이기 때문에, 근데 거친 세금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라는 것은 바로 정부 부채를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부 부채를 많이 끌어다가 적극적으로 예산 지출을 했으면 당연히 바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돈을 끌어다가 부채에 의존해서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국가 운용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했는데 경기 부양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결국 부채를 짊어진 것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고, 네. 실제로 우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더 추가적인 부채, 정부 부채에 의존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산 지출 계획에 있어서 더 면밀한 점검도 필요하고 추경도 역시 더 신중한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